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청원도 상당히 만만치 않던데요. 하여튼 뭐 다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왜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합니까?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 많이 언짢으신가요? 이럴 때 남성들은 그 의심을 기분 나빠하기보다 자신은 나쁜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하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선의가 있었다, 고생했다, 나름 애썼다. 그런 말로 피해갈 수 있는 청구서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지요. 특히 국정 운영을 담당한 대통령은 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은 권력의 결과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아직도 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무엇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앞서 보신 대로 실패했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는 절망을, 집 가진 사람에게는 불안을, 청년에게는 박탈감을 안겼습니다.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더 가늘어졌습니다. 젠더 갈등 역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관리해야 할 갈등을 오히려 정치적 연료로 소비했습니다. 아,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하셨던가요? 2대남, 3대남의 집단적인 민심 이반은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불씨를 키웠고 누군가 그 폭발을 방치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라는 청원을 두고 재밌는 이슈 같다라면서 비웃었던 장면 방금 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에서 남성들에게 당신들은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취급을 불쾌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정성껏 증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지요. 문재인 씨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여태 선거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청년 남성에게 어떤 모멸감을 안겼는지, 그 분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 창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키운 검찰 권력,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 윤석열, 문재인 정부가 막지 못한 민심 이반이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그 대가로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정은 무너졌고 상식은 뒤집혔고 마침내 내란이라는 참담한 국난까지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지금쯤 적어도 한 번은 고개를 숙였어야 합니다. 내 책임이 크다, 이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기 당 후보 이재명이 확정된 지 이틀 지나서 대장동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수사가 누구를 향한 칼로 쓰일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더 심각합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만류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뿌리치고 수사해? 이랬습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간절히 원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끝내 소극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만 반대했다는 거예요. 선거는 전쟁입니다. 근데 자기 당 후보에게 탄약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쥐어주지 않은 셈이지요. 윤석열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누군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말합니다. 현 이재명 정부가 민주정부 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씨의 계승자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혹시 윤석열은 아니고요? 퇴임길에서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정권이었습니까? 이것이 농담이었다면 참으로 잔인한 농담입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정권이 넘어가고 그 뒤에 어떤 폭풍이 올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마치 퇴임식 무대의 주인공처럼 웃었습니다. 박수 속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가 역사의
면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자신을 문조 털레유로 묶어서 비판하는 흐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은 정치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반발이 목구멍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반성은 없고 불쾌감만 있습니까? 사과는 없고 체면만 있습니까? 국민은 지옥을 지나왔는데 문재인 씨는 아직도 자기 명예의 흠집부터 걱정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내란이라는 국난 앞에서도 한동안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직 예우는 받으면서 전직의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모렴치입니다. 권력의 열매는 누리고 권력의 후과는 모른 척하는 정치.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촛불 이후의 모습입니까? 물론 이런 침묵과 무책임이 혼자 가능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어준식 담론시장이 만들어낸 왜곡된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잘못해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책임을 물으면 갈라치기라고 몰고 특정 정치인을 거의 성역처럼 포장해온 구조. 이게 바로 김어준식 담론시장이 만들어낸 왜곡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문재인 씨는 정권을 내줬는데도 국민을 3년 동안 지옥에 몰아넣었는데도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숭배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포장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전직 대통령은 교주가 아닙니다. 정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시대가 당신을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당신이 다시 출마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라고 믿습니까? 아직도 성공한 정부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역사는 포스터 사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과를 기록합니다. 문재인 씨가 더 이상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측근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붙들지 말고 자신이 남긴 정치적 폐허를 보십시오. 윤석열은 조국이 추천했다. 와, 와, 정말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더 이상 민주 진영의 미래 위에 그림자처럼 아른거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시대는 당신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시대는 지금 당신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영상 보셨죠? 지금 같은 폭염에는 정말 이런 거 하나 꼭 챙겨야 합니다. 네, 자, 사실 제가 매일 방송에서 핏대 세울 때마다 저 속 버리겠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늘어온 야채수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의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다 사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 야채의 영양까지 단번에 챙기는 거니까요. 후기도 대박입니다. 변비 고민 싹 사라졌다. 특히 이 변비에 좋아요. 이게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다 하시는 말씀도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드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안 마시고 하루 1,800원이면 속 편한 하루가 보장됩니다. 영양제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일 건강을 챙기시지요.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고정 링크 누르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어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했다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